그리고 오늘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저희가 잠시 간과하고 네.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김건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김건희에 대한 출국 금지. 지금 이제 김건희 출국 피의자 금지. 입건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출국 금지 돼 있죠, 요건이 지금. 없을 거예요. 네. 그때 이제 명품백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아하. 도이치 이런 것들도 무마가 되면서 네. 아마 출국 금지를 걸 명분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 피의자화돼 있는 게 없어서 이제 그럴 거예요. 그러면 윤이 체포됐을 때 갔을 때 과연 김은 어떨까? 무엇을 어떻게 하고 버틸까?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넓게 보면 그 패밀리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엄마 최은순, 오빠 김진우 등등등 이미 알려진 패밀리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걸 아예 우리가 잊고 있었네요 지금. 향후 펼쳐질 뭐 양평에 대한 여러 가지 네. 이제 우리가 비리로 다 짐작 이미 뭐 거의 확정돼 가고 있는 일들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수사들. 자, 윤이 체포돼 갔을 때 김이 앞길이 캄캄하겠죠. 네. 눈앞이 캄캄하겠죠. 시간 문제겠죠. 아무리 특검을 국민의힘에서 저지를 한다고 해도 새로운 정권이 펼쳐질 때 그게 누구의 정권이 되든 간에 네. 당연히 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겠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네. 좀 예상하십니까? 이제까지 저희가 본 윤과 김의 모습은 무엇이든지 간에 저희가 상상하는 거 항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네.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해외 순방 때 많이 따라다녔을까? 거기서 어떤 일들을 했을까?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보도된 내용들 외에는 말고. 무엇을 했을까? 관세청에 대한 수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왜 남들이 관서청장을 자기 측근으로 한다는 걸 거의 상상을 못했었던 일들이죠. 왜 그랬을까? 등등등. 이게 음모론이 아니고 네. 자기들이 걸어오면서 자기들이 보여온 모습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상상하는 것 이상의 일들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뭐 모르겠습니다. 뭐 재산 문제 뭐 이런 그렇죠.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누가 농담을 합니다. 네? 투기해 놓은 땅이 많아서 멀리면 도망간다 이런 농담을 하지만 떠날 수가 없다. 네, 뭐 네. 그거야 뭐 한국에만 투기해 놨는지 뭔지는 우리가 알 수 해외에서. 없는 거니까. 아니 해외에서 거기서 뭐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또 무속인들도 만났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뭐 실제 이제 네. 이런 찌라시 소위 속칭 찌라시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무속인 중에 캐나다 밴쿠버에 거주하고 있는 네. 무속인 그 누구 한덕수 총리 뭐 누구 찌라시에서 본 내용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국내외에 광범위하게 그런 것들도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재산에 대한 문제 예. 과연 윤이라는 사람이 바람막이가 제거가 됐을 때 과연 본인들의 앞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까를 네. 보면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지금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출국 금지를 해야 되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라는 사람이 그냥 뭐 자유롭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소도 네. 되지 않고 재판 받는 것도 아니고. 자, 지금 아까 안에 들어갔던 경찰 인력 중에 일부가 한 3명 정도 이제 밖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체포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실내로는 못 들어가고 있고 군부대와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요 화면에서 보고 있는 모습은 한남동 고가 맨 하단 네. 내 골목 입구입니다. 왼쪽에는 초등학교가 있고요. 한식 음식점이 있고 그 골목 입구입니다. 이게 이제 관저 앞 그 큰 대문이 아니고 바깥 네. 대문이 아니고 예. 제가 보는 그림으로 보면 그 앞에 초등학교 왼쪽에 초등학교가 있는 그 골목 입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관촌 소위 말하는 공관촌 있잖아요. 네. 그쪽 입구가 아닙니다. 이게 안으로 더 이제 들어가야 화면 되는 상황은 조금 더 들어가야 이제 들어가야 그 정식 되는데. 그 대통령 공관 대문이 나오는데 아마 취재진에게 허용한 것은 네. 거기까지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일단 지금 군부대와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글쎄요. 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 상황이 아직까지 녹록치 않다라는 거고 네. 일단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한다라고 얘기했던 그 시간이 이제 8시 2분 그때 이제 안에 여기는 통과를 했거든요. 8시 2분에 네네. 1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대치를 하고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중, 2중, 3중이라고 네. 한다면 제일 제가 지금 바깥에 있는 거죠? 느낌으로는 이제
3중 2중까지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3중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네. 일단 이 화면상으로는. 아까 저희가 본 것은 이제 제일 이제 바깥에 있는 그 네, 바리게이트를 네. 문을 왜냐하면 저 열고 빌딩이 들어갔다. 보이잖아요. 지금 네. 저 앞에 빌딩. 제가 지나다니면서 많이 본 그 어느 위치인지는 정확히 알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쪽에서 주장을 또 내놨는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불법 무효 영장 집행 적법하지 않다. 법적 조치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정말 쪼잔함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는데 불법은 본인이 개념 규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법부에서 판단을 네. 하는 거죠. 본인이 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기소해봤고 구속시켜 봤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러면 상대방들이 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가요? 아하. 참 허탈할 뿐입니다. 예.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대한민국을 제가 음.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듯이 네. 통치 마인드는 있는데 국가 경영 마인드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루이 14세가 말하는 네. 짐이 곧 국가다예요. 지금 짐이 곧 이 국가다. 상태예요. 항상 그런 마인드였어요. 왕자를 쓰고 나왔으니까요. 예, 왕자도 토론에. 마찬가지고 예. 제가 에피소드 말씀드렸지만 자식들 뭐 장관 임명 안 하면 마음대로 해봐. 내가 차관으로 하지. 이건 삼권 분립이라든지 헌법 체계 아예 전체를 생각- 무시하는 예. 발언이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참 아쉬운 게 저도 꽤나 관심 있고 많은 네트워크로 네. 수많은 정보를 듣고 왔는데 제가 놓쳤다 싶었던 게 음. 작년 9월 그쯤부터 2024년 9월 그쯤부터 제가 이제 경찰 인맥들 등등해서 네. 술 요새 어디서 먹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봤거든요. 특히 기동단에 있는 사람들은 동선을 알기 때문에. 그랬는데 집중적으로 형님 옛날 그 안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술을 자주 먹어요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야, 예. 그때는 차마 지금 이런 개업 논의를 그렇죠. 하기 위해서 모였다 이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저도 그 생각.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게 그때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많이 했구나. 안가에서 개업 모의를 네. 하고 있었다. 소맥 말면서 그러고 네. 있었다. 뭐 물론 뭐 제가 다 예측을 할 수는 네. 없지만 좀 조금 더 그때 주의 깊게 주변에 더 탐문을 해볼 걸 이런 아쉬움도 있었고요. 또 한 네. 가지는 에피소드 중에 11월 1일 날 강혜경 씨와 제가 국회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 날이 있었습니다. 네. 화면에는 잘 안 잡히지만 이제 대기하는 게 이제 1열, 2열, 3열 뒤에 이제 쭉 있는데 1열에 이제 정진석 그다음에 안보실장, 정책실장도 쪽에서. 있었고 강혜경 씨. 그다음에 두 번째 줄에 제가 그 강혜경 씨 뒷자리 있었고 제 뒷자리가 여인영 사령관이 있었어요. 중간중간 불러서 서로 이제 증언하고 들어오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할 때마다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18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자주.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그 방첩사 마크 호랑이 그 마크를 단 일종의 이제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하는 분들 같아요. 그분들이 생각보다 숫자가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손을 들고 당시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운영위원회니까 네. 그 위원장이죠. 건의를 하려고 그랬다니까요. 아. 하도 심하게. 근데 나중에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속으로 이랬을 속으로. 거 아니에요. 음. 자식들 니들 며칠만 기다려. 다 내 손 안에 다 니들 다 죽었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김용현 그 장관도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라요. 그러면 어젠가는 뭐 추미애 의원은 뭐 예. 깃방맹이를 때리고 싶다 그랬나 뭐 그런 식으로 저 보도가 예.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야, 많은 속으로 진짜 준비들이 생각하고 있겠네요. 있었다.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예. 야. 그러니까 속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제 며칠 뒤면은 다 끝났다. 그리고 뭐 북한에 계속 뭐 무인기도 보내고 네. 지금 전단도 군에서 준비한 대북 전단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저희 박정희 핫스팟에서 네. 단독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1000만 장 이상을 네.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최근에 이제 제가 북에 예. 다녀오신 어떤 분으로부터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들은 게 있어요. 음. 북의 일반 주민들, 인민들은 이런 내용을 모른다. 네. 그런데 공산당 간부들은 굉장히 격앙돼 있다. 김용현에 대해서 정말 격분하고 있고 윤석열에 대해서 격분하고 있다. 간부들이 네, 네. 무인기 보낸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화가 나 있다. 등등의 여러 이야기들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 같은 경우도
서버 네. 중국 개입설이라든지 또 윤석열 발언에서 사실은 저는 의도된 도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태양광 중국산 태양광이 뭐 대한민국을 뒤덮는다, 뭐 싸구려 태양광이 뒤덮는다 이런 식의 이제 그걸 발표를 했잖아요. 네. 대국민 담화를 할 때 음. 의도된 도발로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격앙이 돼서 네. 소위 이제 대사를 초치하고 하잖아요. 음. 그런데 지금 중국 대사가 아직 저 정식으로 아그레망을 받지 못했어요. 이관섭 전 비서실장이 저기 전 비서실장이 네. 그 중국 대사로 내정돼 있는 네, 상태에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치 이런 것들은 저기지만 굉장히 강력한 성명들이 김대기. 나왔죠. 예. 그리고 이제 긴박하게 미국 관련해서 브래드 셔먼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통화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미국의 재미 교포분들 가운데 의식 있는 분들이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다리를 네. 많이 놓고 연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포분들이 한 동포 분들이 굉장히 정말 자존심 상해서 못 저기 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의견들을 많이 내주고 정부 요인들과 그러니까 미국, 중국 마찬가지로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외국에 네. 계신 분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왕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왕은 왕답게 그러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참 이 그동안의 상황을 짚어 보면 정말 이 야당도 무시하고 국회의 이 권능을 무시해 왔던 결국에는 한 방에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내란까지 벌였던 이 윤석열 사실은 북한의 북풍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외환죄 뭐 적용 여부도 지금 봐야겠지만은 북풍을 동원해서 이걸 다 끝내려 했던 그런 윤석열 모습 봤고요. 지금 공수처에서 군 관계자 끌어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아돌 TV님이 좀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저희 상황을 보면 저희가 이제 밖에서 상황을 좀 보고 있지만은 안에서는 공수처에서 군 관계자들을 좀 끌어내고 있는 이제 그 인간벽을 해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제가 있겠습니다. 파악한 걸로 네. 사실은 이제 자세히 말씀 못 드렸던 게 네. 혹시라도 우발적 충돌이 있을까봐 제가 섣불리 말씀드렸다가 우발적 충돌이 있을까봐 말씀을 못 드렸는데 통화하고 파악했던 경호관의 이야기에 따르면 막는 척은 한다. 막는 척은 한다. 왜냐하면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명령을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극적인 저항. 물론 이제 지금 현관문을 막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적극적인 저항이죠. 네. 그런데 이제 심리상 하다가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끌어내면 끌어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네. 그런 공감이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말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우발적 상황이 생길지 그건 제가 그렇죠. 예측할 수가 알 수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런 이제 분위기다. 실무자들은 그런 분위기다. 네.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정말 이 무력을 사용해서 막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이거는 뭐 이제 안에서 그렇게 와서 사실은 제가 지인들께도 잘만 설득이 되면 네. 그런 무력 충돌을 드라마틱하게 피하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은 드렸습니다. 네. 자, 일단은 군 관계자들, 그러니까 군까지 대치 중이었는데 군 관계자들을 끌어내고 아마 공수처가 진입을 시도를 할 것 같아요. 진입을 시도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1시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대치한 지 1시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좀 상황을 보던 공수처 지금 보니까 안에 한 80명 정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대치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 쪽에서 경찰 포함해가지고요. 들어가 있는데 그 인력들이 아마 인간벽을 해체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다 비디오 체증하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어떤 행위를 하고 누가 적극적으로 앞에서 이제 그 네. 선동을 하고 뒤에서 누가 가담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체증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네.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이게 그냥 일반 상황이 아니라 온 국민이 가장 첨예하게 바라보고 있는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네. 모두가 긴장하고 있는 건 사실일 것입니다. 음. 딱 하나입니다.
윤석열 씨 하나만 자기 발로 걸어 나오면 모두 해결되는 일입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정상적 사고가 있다면 이쯤에서 형식과 모양을 본인이 그래도 마지막 그 허세 워낙 좋아하니까 그걸 잡는다면 참모진들을 불러 드려야죠. 네. 그 의견을 들으면 여기에서 죽을 때까지 항전하겠다 이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하. 이미 그 참모지들의 상당수는 네. 다 외부적으로 이판사판 엎질러졌다, 어쩔 수 없다, 네. 윤석열은 버린다, 뭐 이런 입장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자, 지금 뭐 공수처가 최상목, 정진석에게 경호처 협조 지휘 요청을 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비서실장 경호처 지휘 감독 권한 없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그게 맞을 거고요. 네. 그러나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기가 다르죠. 네. 자, 지금 경찰이 더 지금 안에 관저 내부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씩 좀 끌어내는 그런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네. 끌어내서 체포를 하는 끌어내는 그런 상황이 왜냐하면 관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행범이잖아요. 네. 그분들이 막는 행위 자체가 이제 아하. 현행범이 되니까 예. 거꾸로 이제 저들이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경찰들이 진입하는 게 현행범이다. 그러니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했었죠. 주장을 하면서 사실은 극우 지지층을 독려하는 듯한 그렇죠. 그런 모습을 예. 좀 봤는데 선동을 한 거죠. 선동을 예. 했는데 자 일단은 이제 경찰들이 뚫고 그러니까 공수처와 함께 진입한 경찰들이 좀 뚫고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안쪽 내부 상황은 조금씩 이제 끌어내면서 군 관계자들 아니면은 이 경호처 관계자들을 조금씩 끌어내면서 아마 진압을 하면서 제압을 하면서 지금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지금 안에 보면은 뭐 경찰 미니버스로도 막아놓고 뭐 이 무장을 한 그러니까 장갑이 덧대지 않으면 장갑차식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이런 차도 지금 등장을 해 있었습니다. 관내 이 관저 안쪽에 근데 그걸 이제 끌어내고 그걸 치우고 또 안에 그 입구에 실내 들어가는 입구에 막고 있는 군 관계자 좀 아마 대치라고 끌어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 좀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 공수처나 경찰이나 마찬가지로요. 네. 어쨌든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이잖아요. 법원의 영장에 의한 뭐 그들이 아무리 뭐 그게 불법 뭐 영장이니 뭐니 이제 자기들 네. 주장해도 그거는 삼권 분립과 대한민국 헌법 질서 전체를 부정하는 이제 황당한 얘기니까 그건 뭐 아예 가치가 없는 얘기고요. 네. 그러면 아무리 윤석열이 독재자로서 본인 스스로의 위치를 굳히고 싶다 하더라도 오늘 같은 이런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과연 앞으로 공수처, 경찰 등등이 집행하는 공권력이 어떤 무게감과 힘을 받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로 본다 그러면 또 최상목 아까 권한대행께 제가 그 문제점을 지적드렸지만 네. 보세요. 본인 입으로 이랬습니다. 경제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네. 조기 종식하기 위해서 2명을 임명한다 이렇게 발표하던 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앞에 들은 게 경제 위기와 사회적 경제 혼란입니다. 경제 위기와 그렇네요. 사회적 혼란을 가장 빨리 막을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네. 여기서 지시해야죠. 대통령 아하. 권한대행입니다. 예. 대통령의 지위를 다 누리고 있어요. 실제로 네.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지시해야죠. 지시를 해야 된다.